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회 TV의 김용회입니다. 이번 강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향가가 밝혀낸 인류 문화사의 대반전입니다. 다소 망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점잖은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회 TV는 향가라는 삽을 든 향가 연구자가 땅속에 묻혀있던 민족의 노래 향가와 도도히 밀려 들어왔던 외래 문화에 치여서 고단하게 명맥을 이어와야 했던 우리 민족 고유 문화를 찾아내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회 TV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가 연구가는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문의 하나에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울산시 울주군 천전리에 있는 유명한 병풍바위가 있습니다. 각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하여서 색일각, 돌석, 각석이라고 합니다. 고래 그림으로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 병풍바위에 각석에 고대인들이 새겨놓은 수많은 무늬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사진은 천전리 각석에 새겨져 있는 중요한 무늬들을 따온 것입니다. 이들 문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풀이가 있습니다. 울산 시민 숫자만큼이나 많은 풀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해독의 근거가 조금은 거시기합니다. 그중 향가 연구가의 눈에 띄는 제1의 그림이 바로 파도 모습입니다. 화살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승바다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저승바다 문이라고 콕 짚어서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에 그려진 다른 그림들 상당수가 고대인의 내세관을 그려놓은 것들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 빗살문 토기에도 그리고 신라의 토기에도 또 가야의 토기에도 울산 천전리 각석에도 저승바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웬일일까요? 이 대목에서 참고로 한마디 말을 잠깐 던져놓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 부인의 헌화가가 있죠? 연구해 보았더니 그 헌화가가 바로 이 병풍바위 앞에서 만들어졌던 향가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더니 울산에서 제일 가는 신문인 경상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날 일면 톱의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많은 자체들이 헌화가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다 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훗날 제가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서 심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라 토기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승바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죽은 후에 물을 건너서 저승에 간다 이러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들이 토기를 망인과 함께 묻어준 것입니다. 바로 내세관과 관련이 있는 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야의 토기 역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에 저승바다 2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야인들도 죽은 후 물을 건너 저승에 간다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망자와 함께 묻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토기의 무늬를 살펴주십시오. 위아래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는 홍수 때 토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덤인지 아닌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그 발견된 암사동 젊은 토기, 빗살문 토기에 저승바다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신라의 어느 공주의 행렬도에 나타난 저승바다 무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승바다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암사동 토기 역시 망자와 함께 묻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빗살문 토기에 저승바다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신석기인들이 저승바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향가를 연구하다가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승이라는 개념, 우리 민족이 저승바다를 건너서 저승으로 간다라는 내세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확인이 됐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빗살문 토기를 만들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공통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현대의 우리와 같은 족속이냐 같은 민족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공통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가라는 삽으로 파보니까 그들은 신석기인과 현대의 우리는 공통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매우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러시아 극동지방에 있는 악마문이라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사진 속의 동굴입니다. 거기서 약 7,700년 전, 8,000년 전에 사람 뼈가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근데 문제는 이 동굴이 있던 장소가 옛날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부여, 옥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2017년, 6년 전이죠. 유니스트 게놈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들 뼈의 DNA를 추출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대 한국인과 거의 같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도 악마의 동굴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빗살문 토기인들이 가지고 있던 저승바다 내세관을 아마 갖고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동굴 속에서 살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고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승바다를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향가 연구를 통해서 신라 토기에 그려진 저승바다의 의미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했었으나 이제는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빨간 선을 보십시오. 저승바다를 건널 때 파도가 잔잔하게 해달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도 문양이지요. 잔잔한 파도의 문양입니다. 그렇다면 빗살문 토기에 있는 저승바다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저승바다를 건널 때 파도여 잔잔하라 이렇게 외치던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파도 그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승바다라는 저승바다의 의미였습니다. 이 파도 그림은 이번 영상에서 하이라이트 결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빗살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라. 이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빗살문이 과연 무엇을 그린 것이냐? 우리는 파도 그림이라는 징검다리를 딛고서 빗살문으로 가야 합니다. 빗살문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빗살문은 신석기인들의 내세관하고 관련된 어떤 무슨 염원이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비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저승바다
저승바다여 잔잔해달라.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 그러한 뜻을 가진 저승바다와 그래서 둘이 함께 그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요? 당신 말 믿을 수 없어? 사기치는 거 아냐? 그래서 빗살문 토기 무늬가 내세와 관련된 염원일 수 있다라는 근거 몇 가지를 더 제시해서 제 말이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성기를 고추 세우고 있습니다. 성기도 무지하게 큽니다. 정상적이면 어느 남자가 발가벗고 일하면서 성기를 세우겠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왜 성기를 세우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경문 청동기와 똑같은 성격의 것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천전리 병풍 바위에 그 이상한 그림 하나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윗줄 빨간 줄을 보십시오. 왼쪽 맨 윗줄 맨 왼쪽 붉은 원안을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거대한 성기입니다. 이것은 농경문 청동기에 있는 남자의 성기와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의 배 모양 토기입니다. 뱃사공의 저 성기를 보십시오. 빨간 저 선을 보십시오. 저승바다를 저어가는 뱃사공입니다. 영혼을 모시고 저승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뱃사공입니다. 그 뱃사공에 웬 성기를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프랑스 라스코 동굴로 가보겠습니다. 그 문화적이고 예술적이라는 라스코의 프랑스의 남자를 보십시오. 이 남자도 성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 서쪽에 있는 프랑스하고 맨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이들은 거리도 멀고 시차도 엄청납니다. 몇만 년 차이가 납니다. 이 남자들이 한결같이 성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들 왜 이러죠? 어쨌든 세운 성기를 그리는 것은 인류 공통의 문화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제가 세운 성기를 보고 남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류 공통의 문화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금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사진이 나옵니다. 국보 195호, 어마무시한 국보 195호 토기입니다. 한 여인이 엉덩이를 까놓고 남자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라 토기니까 이 여인을 신라의 비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라의 비너스가 남자 앞에서 자신의 뒷모습 음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가 내놓은 것도 남사스러운데 여자가 왜 이렇죠? 아시다시피 왕은 이때 땅에다 묻기 때문에 왕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는 왕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왕을 유혹하라는 미션을 주어서 왕의 무덤에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유혹해야 할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무덤에 이런 적나라한 것을 묻어두었을까? 저는 여기서 상상합니다. 여자가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면은, 엉덩이를 까고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면은 남자가 잔뜩 자극을 받아서 성기가 살아나듯이
왕께서도 다시 살아나 주십사 기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발 살아나 주세요. 남자의 성기처럼 다시 살아나 주세요. 저승에 가서 다시 살아나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세요.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활을 비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인류의 영원한 꿈. 저는 나체의 여인과 성기를 세운 남자는 둘이는 지금 부활을 비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그림은 하나의 가야토기입니다. 하나를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 가야토기에도요. 국보 195호 우리가 금방 본 신라 토기와 동일한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모임에 가서 전시된 가야토기를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여인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면은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성기를 세운 남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바로 그 뒤쪽에 있는 건데요. 그 남자를 보십시오. 성기를 잔뜩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야의 비너스가 죽은 가야 왕을 유혹해서 내세에서 제발 다시 살아나세요. 이렇게 부활을 빌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라와 가야의 남자는 비너스의 뒷모습에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들은 저승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와 가야인의 내세관이었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부에서는 진정하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빗살문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인류 문화사적인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